안녕하세요. 제가 직접 10군데 이상 결혼식장 상담을 받으면서 하객 관점에서 신랑신부 관점에서 더 좋은 웨딩홀 잡는 기준과 같은 예식장도 더 싸게 구할 수 있는 방법 공유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밥과 주차, 교통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식사인데요. 식사 종류는 보통 뷔페, 코스 요리, 한상 차림, 그리고 한상 차림과 세미 뷔페. 보통의 웨딩홀은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같은 예식장이어도 홀에 따라서 식사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뷔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랑 신부는 직접 먹어보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꿀팁을 드리면 이제 웨딩홀 방문 상담을 하러 갔을 때 뷔페도 잠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때 한 바퀴를 돌아보면서 음식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음식을 겉으로 봤을 땐 모르니까 무엇을 봐야 하냐면 가짓수 채우기 음식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콩자반이라든지 사실 뷔페 종류가 많다고 해도 이제 만족도가 떨어질 겁니다. 더 중요한 건요, 이렇게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그런 표정과 분위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쁜 날을 축하해주러 온 기쁜 날인데 사람들의 표정이 묘하게 어둡거나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음식에 집중하지 않는다든지 접시에 버리는 음식이 꽤 있다든지 하면 사실 음식이 그렇게 맛있지 않다는 거죠. 뷔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눈으로라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코스나 한상 차림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웨딩 카페에 제가 이렇게 남겨드리는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셔서 전체적인 후기를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밥 한 끼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까지 찾아보나 싶긴 하지만 결혼식을 마친 입장으로서 하객들이 너무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신경을 써서 찾아보는 게 사실 저희 신랑 신부 멘탈에도 좋습니다. 결혼식 끝나면 비즈드레스가 이쁘네 이런 얘기는 극소수고요. 밥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밥은 조금 직접 보기도 하고 이렇게 온라인에서 적극적으로 찾아보셔서 식사를 좀 중요하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통인데요. 대중교통하고 주차랑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개가 모두 훌륭한 홀을 찾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별로면 하나는 턱월하게 좋고 이런 안을 가져가셔야 돼요, 차라리. 그래서 이왕이면 저는 대중교통이 좋은 쪽으로 하는 것이 많은 하객들을 이제 커버하기 좋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인들이 어떤 지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사회초년생 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좋은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요즘은 이제 주류가 무제한이거나 서비스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주차가 어려운 예식장은 주류 무제한이고 다양한 주류가 있음을 어필해서 대중교통 쪽으로 권하는 게 낫겠죠. 네, 저는 그렇게 청모 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고 다 대부분 자차보다는 대중교통을 그래서 타고 왔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이 좋다 이 기준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버스보다는 지하철역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하철역이 어떤 기준이냐면 땅에 가까운 그 지하철이 시장까지는 도보 몇 분 거리에 있는지 그리고 그 지하철역이 가진 노선이 여러 개가 있다면 더 좋고요. 출구 밖을 나가지 않아도 될 수 있게 지하철 통로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출구는 계단으로 올라가야 하는지 아니면 에스컬레이터인지 그리고 출구부터 식장까지 오르막길인지 가는 길에 또 횡단보도가 있는지 등을 좀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땅부터 지하철역까지 5분 거리 내에 있다면 저는 좋은 축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대신 주차가 편한 것도 있습니다. 주차가 좋다는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차 가능 대수를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근데 이때 대부분 실수를 하는 게 우리 보증 인원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만 고려해서는 안 되고요. 식장에 다른 홀들과 그리고 내 앞뒤 시간에 하객 주차까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을 받으러 갔던 곳은 호텔이었는데 600대까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상담 때 들었어요. 근데 거기가 예식장이 한 호텔에 5개가 있었고 그리고 호텔이라서 예식장 위에는 이제 룸이었습니다. 그럼 사실 600대라는 게 사실 적은 대수로 느껴지고 막상 집에 와서 주차를 확인해 보니까 주차에 대한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증 인원 예를 들면 200명인데 600대면 충분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저희와 그 예식장에 있는 홀의 개수도 생각하셔야 되고 내 앞뒤에 있는 예식까지도 생각을 다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 내 주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도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 주차장에서 식장까지는 또 도보로 몇 분 정도 소요가 되는지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대중교통하고 주차가 모두 좋은 편이 아니라 셔틀을 어피하는 식장도 많은데 셔틀은 직접 신랑 신부님들이 실물 확인해보시고 승차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말이 셔틀이지 봉고 차인 경우도 많았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특히 결혼식 올 때는 불편한 차림으로 다들 오시는데 짧은 치마 입었을 경우에는 허리를 숙여서 타고 이러는 것들이 오히려 좀 차를 걷는 게 낫겠다 하객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결혼식장 바로 앞에 내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예식장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차를 대고 셔틀을 타고 오는 하객들이 비를 안 맞으려고 셔틀을 기다린 건데 결혼식장 바로 앞에 내려주지 않아서 오히려 차를 끌고 왔는데도 비를 맞고 식장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해보시고 승차까지 해보시는 거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하객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밥과 교통이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또 부수적인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 건물과 그리고 내 홀의 개수입니다. 사실 하객이 가장 먼저 예식장에 들어왔을 때는 홀부터 보는 게 아니라 축의대랑 신부 대기실이 있는 로비가 사실 첫인상이죠. 그래서 건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단독 건물이면 하객 입장에서는 찾아오기 쉽습니다. 그리고 겉에서 봤을 때 간지나게 합니다. 근데 되게 비싸요. 그래서 보통은 단독 건물이 아니라 회사 건물이나 아니면 상가 건물에 있는 예식장도 되게 많습니다. 회사 건물 내에 있는 식장이면 주말에는 보통은 출근하지 않으니까 엘리베이터 경쟁이 치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괜찮은데 건물 내에 있는 식장이라면 주말에는 특히 더 엘리베이터가 복잡합니다. 이 부분도 고려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로비에 홀이 몇 개 있는지도 이제 로비의 인구 밀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그래서 보통은 한 층에 홀이 하나만 있는 단독 홀을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꽤 비쌉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객이 많지 않다면 한 층에 홀 2개까지는 조금 정신없어도 이제 커버가 가능한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홀 3개 이상부터는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가격 메리트는 훨씬 있어서 수강신분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택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밥, 주차, 그리고 건물 종류와 로비 내 홀의 개수 정도, 이 부분이 좀 하객들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신랑 신부에게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준들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야외 결혼식이냐 실내 결혼식이냐의 선택입니다. 야외 결혼식 단점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결혼식 날짜 잡은 날부터 결혼하는 날까지 날씨 걱정한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날씨가 야외 결혼식은 너무 중요한 요소인데 사실 노력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순전히 운이라서 그날까지 쫄린다고 해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있겠지만 음식이 맛있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걸 상쇄시킬 수 있는 장점은 바로 야외 결혼식 로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자체가 장점이고 그거 자체가 실행해야 하는 이유라서 사실 뭐 단점이 있어도 감수하겠다 하면 그거 가치관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내 결혼식의 단점은 사실 야외 결혼식만큼 특별한 인상을 주지는 못해요. 평범합니다. 근데 그만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평범하게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야외 결혼식하고 실내 결혼식의 장점을 모두 가져가려는 웨딩홀이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예식 중에 뭐 천장이라든지 뭐 창문을 일부 오픈을 하기도 하고 예식 도중에 그 외창이 있는 그 커튼이 이제 열리면서 그런 실내의 답답한 느낌을 없애는 홀도 요즘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보니 가치관에 맞게 잘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장의 밝기입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정말 너무 어려웠습니다. 일단은 예식장은 실내 예식장 기준으로 밝은 홀, 중간 홀, 어두운 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밝은 홀은 추구미가 약간 활기차고 다같이 파티 이런 분위기를 즐기시는 분, 그리고 막 신랑 신부한테만 집중되고 조용하고 고요하고 이런 성스러운 느낌이 좀 오글거린다 이러면 추천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비즈보다도 실크드레스 입고 싶으면 더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외창을 통해서 자연광이 들어가서 밝은 느낌을 내는 홀의 경우에는 흐린 날에는 살짝 분위기가 추구하신 느낌, 그리고 그 웨딩홀 사진과는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이런 흐린 날 발품을 팔아서 직접 가보셔서 확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밝은 홀은 보통 이제 사진을 보고 반하게 되는데 사진들은 보통 신랑 신부만 있는 사진입니다. 그 사진에선 너무 예뻐요. 근데 이제 결혼식을 치를 때는 하객들도 대부분 다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객들이 같이 있는 샷에서 그 하객들의 이런 검정머리가 너무 눈에 잘 띄어서 생각보다 좀 예쁘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끝까지 밝은 홀을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상큼 발랄 파티 같은 분위기인 제 추구미와 그리고 사람들이 저한테 어울린다고 하는 이미지가 정반대여서 제가 계속 웨딩 상담실에서 계속 고민을 하니까 저한테 화요일까지 결정해달라, 화요일 오후 5시 정도까지 연락이 없으면 어두운 홀로 하고 밝은 홀로 받고 싶으면 연락 달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저한테도 상담 이사님이 어두운 홀을 추천을 해주셔서 그래서 저는 화요일 오후 4시 반까지도 너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회의를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시가 갑자기 이제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홀에서 하게 됐습니다. 어두운 홀은 가장 무난하고 클래식하고 웅장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장점이 신랑 신부한테 집중이 확실히 잘 되고 잘 떠시는 분들은 버진로드 걸을 때 어두워서 사실 하객들 얼굴이 잘 안 보여서 긴장이 덜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의 단점은 너무 평범하다. 그리고 밝은 홀보다 확 조명이 내리쬐기 때문에 이 사진 찍힌 거에서 얼굴 골격이 좀 유난히 뚜렷하게 보이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좀 조명에 따라서 사람 얼굴 완전 이상해 보이는 경우 많잖아요. 그게 사진에선 좀 티가 났습니다. 네, 밝은 홀과 어두운 홀이 대부분인데 중간 조명도 있어요. 보통 채플홀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주황기랑 노란기가 도는 그런 빛이 잘 맞으시면 추천드립니다. 저는 빛을 떠나서 채플홀의 그 긴 의자 좌석이 좀 하객들이 불편할 것 같아서 조명을 떠나서 선택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외창이 있는 그런 밝은 홀처럼 날씨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뀌지 않죠. 그리고 어두운 홀처럼 완전 암흑 속에서 흰색 라이트가 바로 쏘지도 않고 해서 얼굴에 그늘질 일도 없죠. 그래서 일정하게 조명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조명 리스크에선 저는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결국은 어두운 홀을 했는데 자연광도 포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부 대기실이 자연광이 들어오는 밝은 장소여서 이제 버진로드를 걷는 장소는 어두운 홀로 하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꼭 어두운 홀에 비즈드레스 입어야 되고 꼭 밝은 홀에 실크드레스 입어야 되는 거 그거 옛날 말이다, 공률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겪어보면서 왜 그런 공식이 생겼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가장 먼저 생각하실 게 그냥 사실 드레스보다도 내가 어떤 분위기를 내고 싶은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게 어두운 홀하고 밝은 홀은 확실히 그 홀이 추구하는 분위기가 있고 그런 분위기를 그렇게 극적으로 살릴 수 있는 드레스 조합이 어두운 홀의 비즈, 밝은 홀의 실크여서 그래서 공식처럼 떠도는 겁니다. 제가 했던 결혼식장은 어두운 홀, 밝은 홀 둘 다 있었는데 그 홀마다 클래식 삼중주 하는 부금이 달랐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삼중주 노래가 달랐어요. 밝은 홀은 약간 똥꼬발랄한 쾌활하고 그런 느낌이었으면 어두운 홀은 확실히 클래식한 음악이 리스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내가 어떤 분위기를 내고 싶은가 그거에 따라서 홀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층고입니다. 층고는 천장 높이를 말하는데요. 이게 높을수록 웅장한 느낌을 주지만 하객이 많이 없으면 살짝 허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좀 낮으면 답답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도 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각자 상황에 맞춰서 층고 고려해보시면 좋고요. 네 번째는 버진로드입니다. 버진로드도 길이가 다 제각각이고 그리고 단차, 모양까지도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버진로드의 길이가 긴 것을 이제 보통은 선호를 하시는데요. 신랑 신부가 좀 오래 걸을수록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나 좀 스포트라이트 좀 길게 받고 싶다 이러면 버진로드 긴 거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버진로드의 단차도 기준이 될 수 있어요. 하객이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그 바닥과 신랑 신부가 서는 그 무대의 단차가 동일한 경우에는 단차가 없는 버진로드이고, 하객들이 있는 그 바닥과 신랑 신부의 버진로드가 이렇게 높으면 단차가 있는 버진로드입니다. 그래서 나 주인공이지만 그래도 사람들하고 즐기고 싶어 하면 단차가 없는 버진로드 추천드리고요. 나 오늘 주인공, 나 오늘 다들 주목바람, 약간 이런 느낌이면 단차가 어느 정도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진로드 모양도 되게 다양합니다. 기역자도 있고 보통은 L자, S자 있습니다. S자는 홀이 조금 좁아도 버진로드가 이렇게 길어져서 같은 공간에서 L자 버진로드 대비 좀 오래 걸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S자 버진로드면 어르신분들이 한 소리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L자처럼 버진로드가 쭉 뻗어져 있어야 앞으로 이제 신랑 신부의 결혼 생활도 쭉쭉 잘 뻗어 나간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알바노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버진로드마다 차이가 있고요. 5번째는 신부 입장 방법입니다. 결혼식의 하이라이트가 신부 입장이잖아요. 이 신부 입장 방법이 가장 많은 방법이 문이 열리면서 신부가 입장하는 거, 아니면 커튼이 열리면서 신부가 입장하는 거, 아니면 계단을 내려오면서 입장하는 거. 근데 요즘은 아이돌 가수처럼 리프트로 입장하는 결혼식장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신부 입장이 가장 떨리고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는 그런 하이라이트 부분이니까 이렇게 신부 입장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문이 열렸을 때의 그 신부 뒷배경을 신경 써주는 웨딩홀이 많아졌습니다. 보통은 그냥 축의대가 배경이었지만 요즘은 신부 등장할 때 그 배경에 꽃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외벽을 넣어주는 웨딩홀도 많아져서요.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편의성인데요. 직장 내에 메이크업샵과 한복샵이 있다면 혼주분들과 우리 신랑 신부님이 너무 편해집니다. 혼주분들도 웨딩홀에 있는 메이크업샵에서 메이크업 받으시고 한복을 거기서도 입으시면 되게 편합니다. 저도 직전에 알았는데 만약에 외부에 있는 한복 업체를 했다면 혼주분들이 한복을 혼자 입으셔야 되더라고요. 근데 한복이 혼자 입는 것이 생각보다 좀 어렵고, 이제 입혀주는 것도 신부 드레스 입을 때처럼 헬퍼 이모분을 고용하는 게 있더라고요. 물론 스스로 입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날 신랑 신부와 같이 함께 주인공이신데 이왕이면 전문가들이 입혀주고 전문가들이 이제 장신구 추천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반납해야 되는데 뭐 킥도 있긴 하지만 뭐 킥을 받아주네 안 받아주네 뭐 이런 갈등도 좀 봤었어서 내부나 아니면 아주 가까운 곳에 한복샵이 있다면 동선에도 훨씬 유리하고 반납에도 훨씬 유리하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번째는 홀 연계 상품입니다. 자, 이게 뭐냐, 이 홀에서 하려면 무조건 이 스냅과 이 DVD를 해야 한다 라고 미리 정하는 홀이 꽤 있습니다. 더 열받는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장미 결혼식장에서 필수로 해야 하는 DVD 업체가 가격이 100만원이에요 만약에. 근데 그 DVD 업체를 해바라기 결혼식장에서도 필수로 해야 하는데 해바라기 결혼식장에서 하게 되면 그 DVD 업체 가격이 50~60만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DVD 업체인데 어떤 예식장과 연계돼 있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 경우다,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나게. 그래서 주위를 보면 대부분은 웨딩홀이 너무 마음에 들면 그냥 흐리는 하고 홀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이때는 혹시 메인 DVD나 메인 스냅을 웨딩홀 연계 말고 따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제 결혼식장도 필수 스냅이 있었는데 그게 싫으신 분들은 메인 스냅을 또 따로 예약을 하고 필수 스냅은 부가적으로 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식장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이드로 빠지면 비용이 저렴해지냐, 그건 압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홀 선택하실 때 이 부분도 고려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홀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좋은 홀을 비교적 저렴하게 구하는 꿀팁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새로 짓고 있는 곳을 조감도만 보고 계약을 하면 완공 후에 하는 계약보다 약 30% 정도 저렴하게 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조감도대로 안 나올 수 있는 하이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방법은 밝은 홀보다는 어두운 홀을 추구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밝은 홀은 밝기 때문에 정말 디테일한 것들이 어두운 홀 대비해서 너무 잘 보여서 예뻐도 마음에 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케이스였는데요. 제가 했던 결혼식장은 리뉴얼 전에 이미 결혼식장이 한 13년 정도 있었고 밥이 맛있다고 소문난 예식장이었는데 리뉴얼 후에도 그대로 주방진이 사용한다고 했어서 신뢰가 갔었고, 그리고 이제는 리뉴얼해서 그 웨딩홀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 주인이 그 건물의 건물주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건물주가 13년 동안 이제 세를 내주다가 본인이 직접 웨딩 사업을 해보겠다고 리뉴얼을 한 것이라서 건물주가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건물주와의 의견 충돌로 뭐 공사가 딜레이 된다거나 뭐 유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지체되지 않고 빨리빨리 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건물인데 그래도 애정을 갖고 리뉴얼 하겠지, 그래도 좀 안목이 있겠지 라고 생각해서 믿고 계약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웨딩 카페나 웨딩 카톡 보면 밝은 홀은 조감도 많이 이제 이쁘게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다시 한번 이 경우는 어두운 홀 선호하시는 경우에 더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일요일과 공휴일 그리고 연휴 중간에 있는 날짜가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제가 상담 받았을 때는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이 한 10% 정도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과 연휴 중간 날짜, 그러니까 예를 들면 6월 6일이 현충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6월 6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뭐 금요일에 임시 공휴일이 됐다 이러면 6월 5, 6, 7일이 연휴잖아요. 이때 뭐 토요일, 일요일이면 훨씬 저렴했습니다. 다만 연휴에 이제 여행 계획이 있는 하객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평범한 주말에 하긴 했습니다. 근데 가격이 좀 되게 합리적이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고민이신 분들은 이 부분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능하면 같은 날에 다양한 홀에 가보시고 당일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가장 마음에 드는 홀은 가장 마지막에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계약금을 안 날렸는데요. 보통 친구들 보면 따로따로 가다 보니까 오늘은 여기도 마음에 들고 다른 날은 여기도 마음에 들어서 두 업체에 계약금을 걸어놓고
한 곳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계약금이 보통 30만 원 정도를 해서 예약 취소하는 것만 30만 원 정도 듭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최대한 같은 날 몰아서 가고 마음에 드는 순서로 가는 게 좋습니다. 기타 꿀팁을 말씀드리면 플래너를 먼저 구하신 후에 웨딩홀 구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사실은 웨딩홀은 너무 우후죽순으로 생겼다가 없어져서 플래너님도 생각보다 홀의 특징을 잘 모르시고 플래너님이 같이 상담을 받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웨딩홀은 상담 예약을 잡는 것부터가 너무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신랑 신부가 생각한 결혼 날짜 1년 전쯤에 미리 플래너님을 구하고 예식장 상담 예약을 티켓팅 하듯이 플래너님과 신랑 신부가 같이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전 나름 예전에 동방신기 팬이었어서 티켓팅 자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두 군데 정도를 아예 실패를 했었는데 플래너님이 잡아주셔서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계약을 하셨다면 웨딩홀마다 오픈 카톡이 있습니다. 특히 제 케이스처럼 아직 공사 중인 웨딩홀을 예약하실 거면 입장 필수입니다. 공사 진행 현황도 다른 신부님들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아무래도 초창기에는 수정하고 이래야 될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들에 대한 의견을 서로 공유할 수 있고 신부님들이 본식 후기를 남겨주셔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고 어떤 점이 좋은지 이런 것들도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미리 알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어떠신가요? 웨딩홀 고를 때 신경 써야 될 게 생각보다 너무 많죠? 근데 결혼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웨딩홀 고르실지도 궁금하고요. 하객으로 가셨을 때 어떤 웨딩홀이 이제 왜 좋았는지 뭐가 아쉬웠는지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예비 부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후회 없는 웨딩홀 선택하셨으면 해서 만든 영상이니까 다음 영상은 스드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결혼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부분도 참고해서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